그래서 네. 기회가 된다면 제 여러 가지 협동학습의 철학에 기반을 둔 제 루틴 수업을 많이 경험시켜드리면 참 좋긴 한데, 저희 수업 혁신이 전학공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기능이나 수업 활동 하나를 배워가는 연수로 애초에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요? 응. 글쓰기요? 네, 보여주세요. 이거 하나만 그러면 말로 설명드려 볼게요. 다른 건 블로그에 더 자세히 기록이 있거든요. 협동 글쓰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런 거죠. 자존감, 아이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주고 싶었다. 모든 아이들이 완성하는 어떤 글쓰기란 어떤 것일까? 그 안에서 또 개인의 능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게 글쓰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협동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수업 디자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는 과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본론을 먼저 쓰고 초등 글쓰기 지도할 때요. 본론을 먼저 쓰기 하고, 근데 이제 어른들 글쓰기도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만, 가운데 쓴 다음에 이제 그 서론과 결론을 쓰라고 하는데, 사실 본론 쓰고 결론 쓰고 서론 쓴 다음에 제목 쓰기에 저는 훈련을 시켜요. 그게 사실 가장 쉽더라고요, 과정이. 근데 PC본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글감 마련 활동을 시키거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마인드맵 같은 거, 싱킹맵 같은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건 PC본 앞에 더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쓰기의 이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그냥 키워드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시킵니다. 막 브레인스토밍을 시켜요. 칠판에 제가 미친듯이 키워드를 쓴 다음에 아이들하고 하는 행동이 그 안에서 키워드들 사이에서 분류를 짓습니다.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 간에 분류를 해요. 그럼 분류를 하면 예를 들어 40개의 키워드가 모였는데, 예를 들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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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로 키워드가 나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10개 중에 소주제라고 할 수 있는, 즉 문단의 중심 생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상위 키워드 하나가 뽑힙니다. 상위 하위로 또 분석을 하면, 그러면 여기 보이다시피 주제 1, 2, 3, 4 이런 네모에 들어있는, 사각형에 들어있는 주제 키워드가 뽑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그 비늘처럼 달린 애들은 글감 키워드가 되는 거죠. 각각의 문단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럼 여기 PC본의 머리와 꼬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저는 서론과 결론 부분인데, 이 수업에서는 서론과 결론을 쓰지 못해요. 80분짜리 수업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 방법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PC본을 글쓰기에서만 쓰지 딴 데서는 안 써서 딱 이게 딱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처럼 보여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활동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석 맵을 전 씁니다. 선생님들 제가 여기에서 질문 만들기 한 적 있나요? 초반에 보석 맵 가지고. 네. 그런 거 할 때 이걸 글쓰기로 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가운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이걸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있다. 이거를 그럼 보이죠? 좀 흐리지만 보이시죠? 아까쯤에 PC본에서 소주제로 뽑아냈던 거죠. 가족, 생명, 뭐 도움, 뭐 이렇게 행복. 요거가 나왔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무슨 수업이었는지? 글쓰기 주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뭐 도움, 가족, 생명, 뭐 이렇게 행복 요걸로 지금 문단 주제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아까 PC본 보석 1의 주제를 적고요. 그 다음에 보석 2에다가 이 아이들은 제가 키워드가 아니라 바로 문장 만들기를 시켜버렸네요. 이 당시에는.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보석 맵을 할 때 보석 1에다가 주제 키워드 넣고, 지금 이미 PC본으로 한번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보석 2에다가 바로 문장 쓰기를 시켜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PC본에 들어있는 이 글감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를 하되, 아이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주제가 되는, 소주제가 되는 생명이라는 키워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포되도록 문장을 쓰라고 해요. 꼭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해요. 항상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근데 순서상으로는 처음에는 생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문장을 만드는 게 좋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은 다른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느낌이 드러나게끔 내포된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끔 아이들한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문장을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보석 2에다가 이제 글감을 마련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는 보석 2하고 3에다 그냥 쭉 문장 쓰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문장을 쓰네.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보이시죠? 네 명이 각자 다른 네임펜을 가지고 문장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즉 글감을 모으는데 단어 수준에서 글감을 모았고 문장 수준에서 글감을 같이 협동해서 모았다는 거죠. 그러면 문장을 못 쓰는 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문장을 만들게끔 가까이 가서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못 쓴다면 못 쓰는 대로 패스할 수 있게끔 글쓰기 활동에서도 발표에서처럼 패스를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이점을 보시면 잘라져 있죠, 지금. 즉 이거예요. 보석매 활동을 할 때 여기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문장 쓰기, 그러니까 글감 마련하고 문장 쓰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문단 쓰기를 해요. 근데 협동, 서로 간에 어떤 협동이 일어나는 것은 물리적인 단순히 내용을 좀 양상하는 협업의 수준은 문장 수준에서 저는 그치고요. 문단 쓰기를 할 때는 개인의 책무로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석맵을 잘라버려요. 그 말인즉슨 처음에 PC본을 했을 때 이 네 가지 주제가 네 가지가 된 이유는 애들이 모둠이 4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둠이 4명이니까 그런 거고 PC본도 마찬가지로 각자 하나씩 맡으라고 한 거예요. 소주제를, 문단을 각자 맡았어. 예를 들어 저는 가족문단, 뭐 고은쌤은 생명문단, 시우쌤은 행복문단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그냥 쓰라고 하면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글감을 문장 수준까지 모아준 거예요. 돌려가며 쓰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 보석맵을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각자 책상으로 가져가서 글쓰기를 하는 거죠. 문단 쓰기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고 쓰기로 이제 아이들이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각자 보석 4, 이 절반 적어놓은 가장 많은, 이게 지금 많이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커서가 안 보이네요. 왼쪽에서 몇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거. 이렇게 지금 확실히 문단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이거 말고.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요거나 요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단인 거죠. 네. 그럼 얘네는 뭘 한 거냐? 다른 친구들이 돌려가며 쓰기로 문장을 모아줬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쓰는 놈이 있습니다. 순서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정말 글쓰기 능력이 낮은 애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애들 누가 봐도 지가 새로 생산한 것처럼 보이죠. 내용은 안 보여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는 개인의 능력차다. 개인의 어떤 전략을 써라. 친구들이 글감을 모아준 거지 순서가 정해진 거 없다. 네가 생각했을 때 독자의 입장에서 문장의 순서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배열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 그대로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중간중간에 접착 문장, 사이 문장을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 잘하는 애는 바로 해요. 근데 못하는 애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문장 순서를 조금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각자의 능력껏 문단이 모여요. 각각 서로 다른 4가지의 주제로. 그러면 이제 다시 협업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냐면 각 팀마다 차별화를 두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각 팀마다 똑같은 소주제로 문단을 썼잖아요. 근데 문장도 다를 것이지만 근데 문단의 본론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단부터 4번째 문단의 순서 배치도 저는 고민을 하라 합니다. 이때는 토의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각 팀마다 A, B, C, D 주제가 있는데 어떤 팀은 A, B, C, D 순서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토의가 결과가 나왔고 어떤 팀은 아니야 D부터 시작해서 A, B, C로 가자 아니야 B, A, C, D 순서로 가는 게 독자 입장에서 가장 이 우리가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토의라는 거예요. 문단 순서를 정하는 배치 순서, 배열, 네, 요거를 글쓰기 전략,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전략에 따라서 또는 이해이거나 선생님 그러잖아요. 정보 전달의 목적이거나 제가 자주 했던 말 글쓰기의 목적, 언어의 목적이 정보 전달, 설득, 친교나 정서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순서로 글의 배치를 해보라고 토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가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제 초고 쓰기가 비로소 이루어진 거는 얘네는 뭐냐면 방금 이거 배치를 했잖아요. 배치를 한 거 지금 얘네 밑에 애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네, 글자 이거 문단을 배치를 결정한 다음에 자기 공책에다가 초고 쓰기를 시켜요. 근데 서론 결론이 아니라 본문 쓰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글의 수준은 차이가 나겠지만 본문을 완성할 수 있게 돼요. 왜? 보고 베끼기라도 하니까요. 당연히 이때 잘하는 애들한테는 제가 문단을 새로 추가해도 좋고 글을 또 바꿔도 좋고 고쳐 쓰기를 나름대로 하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히 개인의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므로 얘네는 지금 서로 다른 모둠이에요. 저희 반의 원탁이 지금 땅콩 책상처럼 앞에 있는 이유 2017년 제자들이거든요. 얘네 2017년 제자들 때부터 저는 원탁을 썼어요. 서로 다른 모둠. 본론을 지금 본문을 가운데 부분을 글을 완성한 속도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저 다 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끼리 새로 그룹핑을 해줘가지고 서로 돌려 읽고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고쳐쓰기를 하는 거죠. 이 고쳐쓰기까지 일단 오셨나요? 고쳐쓰기까지. 그럼 멘토링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원탁에 앉아가지고 고쳐쓰기 피드백을 주고받고 고쳐쓰기까지 한 아이들은 교사한테 검사를 받으러 옵니다. 그럼 제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 지도 과정에서 아이들이 형식이나 문법을 틀릴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교과서의 제재글을 사용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교과서 예시글이 정말 좋은 예시글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글의 형식, 형태, 장르, 어떤 문법, 문단 이런 것들 지도를 해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잡아주고 나서 저한테 가져오고 나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너는 이 뭐 궁금한 거죠. 뭐 기능 같은 부분들을 글쓰기 하는 과정에서 했던 고민 이런 것들 메타인지를 좀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다른 친구 글쓰기 실력이 안 되는 친구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 친구한테 또래교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존감,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요. 자기 글을 들고 다니면서 피드백 해줘요. 자기는 완성했잖아요. 능력치까지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예시로 자기 글을 보여주면서 아직 완성을 못한 친구들한테 예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글쓰기 과정에서 경험했던 절차적 지식과 메타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멘토링 활동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반의 글쓰기 과정은 국어과 수업 연중이 일어날 때 항상 글쓰기 할 때 이 과정이 계속 수차례 연중 일어나요. 제 목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1년 뒤에 저를 떠나갈 때 모든 아이들이 글쓰기를 성공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에 성취 기준 달성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연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동학습 철학을 가지고 수업 디자인을 할 때 좀 반영을 하는 편이에요.